네, 여러분들 다 잘 쉬었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 건설 기술의 마지막 단원으로서 건설 구조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건설 구조물의 종류는 건축 구조물과 또 토목 구조물로 나누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토목 구조물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네, 토목 구조물은요, 한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댐부터 터널, 도로, 교량, 상수도와 하수도, 항구, 하천까지 일곱 가지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토목 구조물이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간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고요. 자연 환경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댐, 터널,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항구, 하천 등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댐부터 하천까지 7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댐이란 계곡이나 하천의 물을 가로막아서 만든 구조물이고 물을 저장하거나 홍수를 방지하는 곳에 사용되거나 수력 발전 등에서 이용되는 구조물입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볼게요. 여기 물이 진짜 많은데 이 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물을 가로막아서 만든 구조물을 댐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물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를 방지하는 이 구조물이 댐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렇게 아래쪽 그림을 보면요. 수력 발전소와 함께 사용되는데요. 수력 발전소와 함께 물을 내렸을 때 물이 내려가는 힘으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굴리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 등에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 터널은 무엇일까요? 네, 산이나 땅속, 바다 밑을 뚫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통로로서 천장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중을 버텨내는 구조물을 터널이라고 합니다. 터널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봤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TV에서도 터널이 많이 나오죠. 산이나 땅속을 뚫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통로로서 모양은 보통 이렇게 반원 모양의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큰 힘을 버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 도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도로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설치한 육상 통로로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한다. 네, 아스팔트는 석유 화학 공장에서 정제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나온 아스콘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검정색 모양의 이 포장재를 아스팔트라고 하고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서 만든 재료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의 사진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후에 흰 선, 노란 선을 그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준 육상 통로를 도로라고도 하고요. 왼쪽의 도로처럼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거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육상 통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량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교량이란 한 6가지 교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교량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로 더욱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단순교가 있고 트러스교가 있고 세 번째로는 남행교, 네 번째로는 아치교, 다섯 번째로는 현수교, 여섯 번째로는 사장교라고 해서 6가지의 교량의 모양이 있는데요. 이 교량은 강이나 바다, 계곡 등을 건널 수 있게 만든 구조물로서 하중을 직접 받는 이 상판부와 그 상판부를 지지할 수 있는 이 밑에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성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상하수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러한 상하수도 공장이나 상하수도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공장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상하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수로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상하수도는 어떠한 거냐면, 네, 상수도란 식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물을 정화시켜서 공급하는 시설이고, 네, 하수도란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서 하천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는 시설입니다. 상수도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 식수,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정수를 사용하거나 공장에서는 어떤 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열을 줄여줄 수 있는 공업 용수 등으로 사용할 물을 정화하여서 공급하는 시설이고, 네, 그리고 하수도란 그러한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해서 사용한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서 하천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는 시설이에요. 더러운 물을 바로 하천이나 바다로 흘려보낸다면 환경오염이 심해질 건데, 그렇게 보내게 되면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바다로 또 흘려보내서 자연이 정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보내는 것을 하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항구란 무엇인지. 바닷가에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멈춰설 수 있고 승객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항구라고 하고요. 이런 모양의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많죠. 네, 사진으로 본다면 어떤 부산에 본다면 부산항이 있고, 대천에 가면 대천항이 있고, 네, 여러 가지 바닷가로 가면 바다에 작거나 크게 생긴 항구, 항만이라는 것이 있죠. 네, 바닷가에 선박이라고 해서 배나 선박이 안전하게 멈춰설 수 있도록 한 구조물을 항구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이건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하천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하천이란 빗물과 눈이 녹은 물이 모여서 흐르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길을 하천이라고 하고요. 그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 제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오른쪽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빗물이나 녹은 눈이 물이 되어서 흐르는 곳이고요. 이 곳을 하천이라고 합니다. 하천 좌우를 보면 이렇게 제방이라고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이때는 홍수 때나 어떤 폭풍이 많이 불 때나 혹은 태풍이 불어서 물이 넘칠 때 물이 넘치더라도 옆에 있는 도로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제방이라는 곳입니다. 이 제방은 사람들이 일반적일 때는 나가서 소풍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홍수 때나 태풍이 불 때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물이 넘쳐서 견딜 수 있도록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네, 건축 구조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건축 구조물은요, 용도로 선생님이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상업용으로, 또 두 번째 주거용으로, 세 번째는 공공용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건축 구조물이란 인간이 생활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고, 상업용, 공공용, 주거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형식에 따라서는 가구식, 조적식, 특수 구조식으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 상업용 건축 구조물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왼쪽 사진에 보면 리조트가 나와 있고 가운데 보면 신세계 백화점, 세 번째 본다면 어떠한 그 지하철역이나 뭐 전철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상업용 건축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상업용 건축 구조물은 개인이나 기업의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서 건설한 구조물이고요. 호텔, 백화점, 은행, 음식점 등을 뜻합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요, 은행이네요. 이 세 번째 사진은 은행의 사진인데요. 호텔, 백화점, 은행, 음식점 등 상업용 건축 구조물은 개인이나 기업의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서 건설되었고요. 두 번째, 공공용 건축 구조물은요. 첫 번째, 병원, 두 번째는 경기장, 세 번째는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건설된 건축 구조물이고 학교나 도서관, 병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들이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고 건설되어진 건축 구조물을 공공용 건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게 있죠. 이러한 주택을 주거용 건축 구조물이라고 하고요. 가족이나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곳을 주거용 건축 구조물이라고 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눠 놓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조 형식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가구식 건축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가구식이란 뭐냐? 맞췄다, 조립했다 라는 뜻입니다. 가구식 건축 구조물은요. 목재나 철 등 강재를 가지고 가늘고 긴 부재를 조립하여서 뼈대를 만든 구조물이고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목구조, 또한 철근과 골조를 이용했기 때문에 철골 구조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조적식 건축 구조물인데요. 조적식 건축 구조물이란 한 층씩 쌓아서 올렸다 라고 해서 조적식이라고 하고요. 조적식 건축물의 특징은 돌과 벽돌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구조이고 벽돌로 만들었으면 벽돌 구조,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었으면 블록 구조라고도 합니다. 벽돌은 흙이랑 진흙이랑 물이랑 섞어서 또한 열에다가 구워서 만든 걸 벽돌이라고 하고요. 블록이라는 거는 시멘트로 이용해서 만든 벽돌과 같은 모양의 블록이 있습니다. 보면요. 여기는 블록, 이게 시멘트로 만든 블록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특수 건축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아치형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경기장 가운데 거 그리고 세 번째 것도 경기장의 모양이죠. 넓은 공간과 다양한 기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이고 돔 구조라고도 하고 쉘 구조라고도 합니다. 돔이라는 건 원형 모양의 구조를 말하고 쉘이라는 거는요. 조개 껍질을 생각해 보면 특징이 있죠. 조개 껍질을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구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조물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쉘 구조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인간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을 그렇죠. 토목 구조물이라고 하고요. 인간이 생활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을 건축 구조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건설 기술과 구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따라온 덕에 선생님과 함께 건설 기술을 마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 자세하고 재밌는 수행평가와 만들기는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를 풀어보면서 직접적으로 수업 시간에 만나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한 기술 수업 지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